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왜 23학년을 안 해주시고 24학년을 해주십니까? 24학년 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4학년 아이들이 좀 변화된 입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3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변화되고 뭐가 폐지가 되고 뭐가 미반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를 편성하는, 그러니까 교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대학교가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공학업이라는 부분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공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학업에 대한 선택 과목들이나 성적들 이런 것들, 그리고 편차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학교 수준을 다 평가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표 부분이 있다면, 또 교과에서 되게 중요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게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이나 어떻게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을 통해 학업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능력이나 발전성을 보여주는 이거를 선생님의 평가글이 써지는 걸 세부 능력이라는데, 생각보다 세부 능력은 이제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영을 하고 정말로 주요적인 채점 라인이다 보니까 세부 능력을 잘 구성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공학업과 관련된 것들은 세부 능력이 정말 잘 써줘야겠죠. 글자 수는 500자고요. 1500바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 바이트가 뭐냐면요, 한글과 영어 이런 것들이 바이트가 좀 틀려요. 한글이 2바이트고요. 영어가 1바이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글자 수로 보는 게 아니고 바이트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500바이트 정도, 그리고 저희 컨쇼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바이트 계산기 올려놨습니다. 엑셀로. 그러니까 바이트 계산기 갖고 한번 글자 수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반영을 하는데, 자율활동은 뭐 1인 1력 같은 것들, 그리고 학교 행사나 체험들, 그리고 이해교육들, 뭐 장애인 이해교육, 뭐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자율활동 안에 들어가고요. 축제가 행사잖아요. 이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율활동은 솔직히 대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성 중심의 평가가 주력을 이루기 때문에 자율활동에 대한 전공 쓰기보다는 인성에 대한 부분을 쓰면 좋다. 저 친구들이랑 잘 지냅니다. 우리 아이는 공동체 의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쓰는 데인데 500자 1500바이트예요. 여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가 있다면 바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중에 뭐가 빠졌다고요? 자율 동아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이씨,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대학교에서 미반영하겠대잖아. 그런데 왜 해? 시간 아깝게 공부나 시키지,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이니까, 미반영은 뭐냐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거 생기부에 아무리 써봤자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다 필터링 작업한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은 미기재니까 더 이상, 미기재는 아예 하지 말란 소리고요. 소논문도 이제는 기재가 금지됐는데, 소논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 소논문 기재가 금지인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소논문을 쓰지 말라 그러면 연구보고서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학술보고서, 활동보고서, 연구보고서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거마저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제활동 있잖아요. 뭐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 이런 데다가 보고서를 제출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고요.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쓰게 되면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에 있는 라인들이 잘못하면 필터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열어봤는데 보고서 제출했어요, 이런 얘기가 써져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소논문이라고 쓰지 말라 그랬다고 학술보고서나 이런 연구보고서로 쓰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꼼수를 부려서 썼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또 알아차리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 소논문이라는 이 학술보고서 라인과 보고서 라인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수학 과제 연구나 뭐 사회과학 과제, 아니면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뭐 사회 문제 탐구, 이렇게 융합과학,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안에는 소논문, 이 학술 보고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보고서보다는 뭐 발표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네, CA 본 동아리가 500자고요. 1500바이트가 써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로인데요. 진로에 이제 진로 희망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반영된 지가 좀 됐습니다. 2022학년 아이들부터 미반영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업군을 쓰거나 이런 거는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쓰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로 희망이 대학교에는 미반영되지만 선생님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진로 희망을 보고 진로 활동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못 보는 그 미반영에다가 우리 아이가 꿈을 쓰면 그 꿈을 진로 활동에다 써주신다니까요. 그건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 쓸 때 잘 생각하고 쓰고요. 학과를 정확하게 못 정했다면 좀 넓게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화학 계열이나 의학 계열을 같이 가고 싶다라 그러면 그냥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해도 되고요. 없음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왜? 그거는 없는 걸 어떡하라고요. 네, 그런데 없으면 못 쓰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동아리랑. 그래서 700자, 2100바이트가 들어가는데 네,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진로활동을 오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보셨을 때 1학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진로활동이 다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펴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적성 검사를 했대요. 뭐 홀랜드 검사나 이런 적성 검사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망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대학교가 평가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학교가 많이 써주죠, 그걸. 그러니까 그런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거 써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봉사활동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이제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는 하실 필요 없고요. 학교에서 던져주는 시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미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상실적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미반영돼요.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 봉사도 미반영되지. 그러니까 봉사활동 안 해도 되잖아. 수상실적, 야, 대입에 미반영이래요.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컨설팅할 때 2019년, 2020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20부터 2021까지긴 해. 2021까지는 수상이 엄청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서울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상이 한 40개 정도는 있어야 돼. 한 4, 50개 정도가 있으면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2021학년이었나? 네, 그때부터 수상이 하나만 들어가요. 2022부터구나. 요번 애들부터.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는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 그래서 3학년까지 총 5개를 골라내요. 그러니까 막말로 5개만 해도 되는 거였는데, 우와우, 우리 2024학년 아이들부터 수상이 미반영 해도 돼요. 근데 대학교에서 못 봐요. 근데 왜 하냐고. 그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수상을 계속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게 대학교에 미반영돼요. 또 하나, 수상 실적은 생기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너 수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생기부에다가 돌려서 써줄게. 천재입니다. 그런 학교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생기부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 나는 그런 학교 좋아. 왜? 유도리 있게 응용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기부에다가 뭔가의 어떤 스토리와 주제를 더 잡아주기 위해. 그렇다라면 수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수상을 했더니 학교에서 그래요. 야, 그거 생기부에 못 써. 그럴 거면 왜 시키냐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서 목록도 이제는 미반영되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대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독서를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는 대학교가 되게 중요시 보는 평가 요소다 보니까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 능력 같은 수행 평가에다가 독서를 좀 활용하는 모습들, 대신 우리 2023학년 아이들까지 독서 목록처럼 막 수십 권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1년에 한두 권 정도의 책만 읽어도 되는 거니까 확실히 부담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변화된 부분인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동아리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이 없어졌다. 이게 솔직히 가장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율동아리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수상 더 이상 참여 안 해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좀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이제 평가가 아까 보셨지만 되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축소됐을 때 딱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봅니다. 바꿔서 해놨네. 자, 근데 학업 역량은 뺐어요. 학업 역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부 능력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수상이 들어갔는데 수상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성적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자, 생활기록부가 축소된 부분들이 학업 역량보다는 이 부분이 커요. 학업 역량은 거의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부 능력도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학업 성적을 보는 부분들도 다 그대로 들어가는데, 어디가 줄어든 거냐면 이 세 가지가 줄어든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봉사 목록 아예 못 집어넣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줄어든 건데, 생활기록부 평가 요소 안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전공 적합성은요, 생활기록부 안에 글자 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제는 전공 적합성 활동을 줄이고요, 뭐 반영 못하게 하고 보고서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보고서 왜 못 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교육을 조장한답니다. 또 그래요. 아이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글자 수가 제한됐어요. 이 얘기는 이제는 보세요.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그 안에다가 어떻게든 알차게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우리 학생의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과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줄어든 글자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아리에다 500자를 쓸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그 500자 안에 어떻게든 꼬깃꼬깃 우리 아이의 능력이나 우리 아이의 활동 같은 것들을 잘 써서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서열식, 일명 이거 했어요. 뭐 A 했습니다, B 했습니다, C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활동 안에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과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고, 만일 그런 게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안에 글자 제한된, 그리고 글자를 줄여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기부로 축소했을 때 전공 적합성을 반드시 어필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동아리와 진로활동입니다. 이거 두 개는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전공 적합성을 이제 어필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예요? 동아리랑 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진로에다가 적성검사 같은 거 써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성검사 그거 솔직히 잘 맞지도 않거든요. 걷다가 그거 대학교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대학교가 평가하지도 않는 걸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잘 구성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동아리나 진로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만약 활동을 했다라면 그 부분이 학교 선생님의 평가글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를 대학에다가 제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뭘 잘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냥 A라는 활동하고 B라는 활동하고 C라는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아이가 그냥 한 거예요. 결과만 쓴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볼 게 없습니다. 그거 우리 아이만 한 것도 아닐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을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활동을 함으로써 발전했는지 이런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기술적인 그냥 스토리 나열식이 아닌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그걸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평가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잘 돼 있는 학생과 못 돼 있는 학생이 이제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 마지막에 또 말해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과목 세특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학업 역량을 평가하거나 전공성을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세부 능력하는 선생님들 중에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선생이 누구냐면 쪽지 시험 보는 선생이에요. 영어 단어 시험 보는 선생님들, 진짜 그건 아니지 않나? 그잖아요.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단어 테스트 하는 게 그 학생의 평가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단어 진짜 열심히 해서 쪽지 시험 겁나 잘 봤어요. 이런 걸 대학이 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봤으면 원문에 대한 부분을 독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과 에세이의 글구성을 만들었다면 어떤 글구성을 통해서 학생의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평가글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팀 활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인성은요 착한 아이를 뽑는 게 아닙니다. 착한 아이 뽑아서 뭐 하게요, 그죠?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대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공동체 활동들, 그래서 학교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하나의 어떠한 발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이제는 인성 부분이 봉사는 아예 반영이 안 된다라면 자율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활동을, 팀 활동을 딱 하나만 1년 동안에 제대로 구성을 해갖고 그 안에 스토리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활동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 팀 1년에 하나 정도만 제대로 필수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인성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가 평가가 축소가 되잖아요. 생기부 자체의 평가가 축소되면 당연히 면접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가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생기부만을 가지고 그 학생을 다 평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기부 안에서 보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이걸 다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도 높아질 것 같고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면접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 수준이 낮아 보여요. 막 복사당한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이 별 평가도 안 해주고 그냥 생기부 봤더니 막 옆에 있는 애랑 우리 애 거랑 똑같고 우리 집 자식이 니네 집 자식이고 니네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처럼 보여요. 동아리를 아이들이 다 여러 명이 했다라는데 어쩌면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다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다라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집어넣는 게 되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서 말을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면접에 대한 비중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지만 대학교에서 면접에 대한 비중을 생각보다 되게 높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우리 아이가 만일 면접이 되게 약해요.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을 잘 이렇게 소심스럽게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은 생활기록부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래버리면. 왜 제가 자꾸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거든요.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소개서 폐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려면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평가가 돼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PPT 만들던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달랑 한 줄 써줬어. 열심히 그냥 PPT 만들었다고 발표했다고. 이러면 대학교가 그 아이를 평가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생활기록부 안에 학교 선생님이 미처 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가 많이 부족함이 있다라면 그거를 자기소개서로 써오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믿고 봐줄게 라고 학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거를 대학에다가 내 자신이 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소서였어요. 유일한 길이. 면접 있잖아요. 그건 1단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을 국가가 끊었다니까요. 지금 이 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부담 가진다고,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많이 쓴다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막 돈 엄청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국가가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다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걸 끊으신 겁니다, 다. 그러면 보세요. 자기소개서가 없다라는 건 생기부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특목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반고 아이가 특목고 어떻게 이기냐니까요. 생기부 가지고 못 이겨요.
특목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자소서마저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 우리 일반고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 좀 부족해도 자소서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그것마저 끊어버린 거야 지금. 이러면 특목고 아이들 생기부를 어떻게 이기냐니까요. 일반고가 활동한 것 자체가 다른데 걷다가 특목고 선생님들 글구석 만들어내는 게 일반고보다 우수하신데 솔직히 걷다가 아이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자소서가 폐지됐다라는 건 특목고 완전히 생기부가 날개 단 거예요 지금. 걷다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 소통 안 하고 자기가 권위적으로 막 작성하잖아요. 이러면 진짜 대학 가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하고 학교 선생님의 평가글이 들어가야 되고 학생이 만약 가고자 하는 전공성이나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는 생기부가 전부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대학교 사정관들을 만나면은 무슨 말들을 좀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학업 성적만을 따져보면은 진짜 점수대가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거예요. 옹기종기. 그거를 서류 평가를 해도 또 옹기종기 모인대요. 그걸 또 면접으로 다 구분해낸다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학업 성적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막 잘려나갈 거예요. 그죠? 3배수를 뽑거나 5배수를 뽑으면. 그랬을 때 처음에 뽑혔던 아이랑 마지막에 뽑혔던 아이가요. 점수를 분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큰 차이 날 정도로 아이들의 수준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수준을 비교과를 보거든요. 학교 수준이랑 비교과를 보는데 비교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수준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걷다가 특목고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밀릴 거고 그나마 하나 어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저거마저도 없애버렸으니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대학교가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네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평가하기 힘들어진 거죠. 짜증나진 거죠. 대학교는 평가를 글자로 줄여버리니까 얘를 다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그 비슷한 등급대 아이들을 그래도 이거 하나 갖고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생기부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그나마 좀 여러 개를 보여줬잖아요. 자소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날아간 거라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진짜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게 컨설턴트를 해서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는 특목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블라인드 쳐버리면 특목고를 못 보잖아요. 생활기록부 작성글이나 교과 편성표나 성적 편차 수준 보잖아요. 다 곤란해요. 솔직히. 제가 진짜 자신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블라인드 다 친 다음에 생기부 주잖아요. 저 진짜 다 구분해냅니다. 안 해봤을 것 같으십니까? 해봤거든요. 저희가 그때. 다 구분했네요. 심지어는 하나고 용인 한복 입은 우리 민사애들 얘 거는 아예 골라내요. 제가 이거 하나고다 하고 다 골라내요. 이해 가시죠? 걷다가 광역자사 중에서도 좀 잘 나간다라는 삼성이나 북일 이런 애들 다 골라내거든요. 왜? 편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이 다르다고요. 걷다가 생기부 써지는 게 다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걷다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막말로 성균관대학교가 아이들의 교과로 아이들을 뽑을 때 20점이라는 반영이 있어요. 비교과 20점이 들어갔는데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이랑 전문 교과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전문 교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못합니다. 고급자 심화자 들어가는 과목들이거든요. 그거 다 얘네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20점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래버리면 다 뒤집어져요. 내신이.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제가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이거 꼼수라고. 교과 전형 아니라고. 이해 가십니까? 걷다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반고 학부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균관대학교에서 학교 발표 그 설명회를 왔는데 3등급대 3등급대 아이들도 교과 전형 집어넣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일반고 아이들은 일단 좀 불리해진 거고요.
일반고 아이들이 특목을 잡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짜 엄청나게 잘 구성하고 잘 계획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타이트하게 잘 생각하고 움직이시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걷다가 생활기록부를 잘 구성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다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3 되면 알아요. 입시가 발 앞에 떨어져야지 그제서야 챙기는데 늦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학년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정말로 잘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3년 농사를 하셔야지 나중에 3학년 때 좀 편하게 입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24학년 입시 설명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2024학년 입시 설명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위해서 준비한 설명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